자,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올림푸스 프로토콜입니다. 아시겠지만 디파이 세계 정말 변동성 크잖아요. 이런 곳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올림푸스는 과연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내 디파이 투자는 정말 안전할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뭐랄까, 막연한 불안감? 아니면 좀 회의적인 생각? 이런 거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 돈 정말 안전한 걸까? 하고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죠. 모든 투자자들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바로 그 걱정, 보안 문제입니다. 올림푸스 프로토콜이 이런 대표적인 디파이 공포들을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러그풀, 내부자 거래, 백도어.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디파이 세계의 단골 악몽들이죠. 그런데요, 올림푸스는 바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프로토콜 설계 자체에 여러 안전장치를 아주 촘촘하게 심어놨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러그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개발팀이 어느 날 갑자기 유동성 풀에 있는 돈을 몽땅 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근데 올림푸스 프로토콜은 이 구조 자체가 이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막느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유동성 풀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 LP 권한을 사람이 아니라 아예 변경이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에 넘겨서 잠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팀이 마음대로 자금을 뺄 수가 없게 된 거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사람의 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걱정이 있죠.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공식 웹사이트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통 상호작용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없어진다면 내 자산도 그냥 공중분해되는 걸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탈중앙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은 어떤 중앙화된 계정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개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공식 앱이나 웹사이트가 없어져도 블록체인에 직접 접근해서 내 자산을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인용구가 마지막 방어벽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감사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COK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 코드 어딘가에 몰래 숨겨둔 백도어 같은 게 있었다면 이런 깐깐한 감사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일종의 공인된 안전 인증을 받은 셈이죠. 자, 시스템 보안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아마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해할 바로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PHI 토큰의 가격, 과연 괜찮을까요? 도대체 그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고, 혹시라도 가격이 완전히 붕괴해서 0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한쪽에는 공기 코인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죠. 실체 없이 오로지 기대감과 투기만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들이요. 이런 건 당연히 가치가 0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HI 토큰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재무부에 보관된 실제 자산이 그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인 최저 가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PH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그 가치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PH 토큰이 딱 한 개 발행될 때마다 1달러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 USDC 1개가 시스템의 금고, 즉 재무부에 그대로 예치됩니다. 1대1로 가치가 보장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토큰에는 말 그대로 원가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1달러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이 토큰의 내재 가치만큼은 절대로 1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강력한 방어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1달러라는 든든한 바닥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의 가격 변동은 어떻게 할까요? PHI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프로토콜이 이런 가격의 출렁임을 관리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이중채권 시스템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는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을 마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 살짝 오르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처치 수준의 유동성 채권을 발행하고요. 근데 이게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아예 병원에 가는 것처럼 더 강력한 예비 채권을 동원하는 식이죠.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채권의 역할이 한눈에 들어오죠. 응급처치격인 유동성 채권은 가격이 살짝 과열됐을 때 할인된 토큰을 팔아서 시장을 빠르게 식히는 역할을 하고요. 병원 치료격인 예비 채권은 아예 근본적인 수요 자체가 폭발할 때 재무부에서 직접 셉 토큰을 발행해서 공급을 맞춰주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시스템은 이럴 때를 대비한 자동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시장에서 PHI를 다시 사들여서 유통량을 줄이고요. 동시에 스테이킹을 맡긴 사람들에게 주는 이자, 즉 APY를 확 높여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파는 것보다 사서 스테이킹하는 게 더 이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원리죠. 자,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아주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프로젝트의 규모, 그러니까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게 과연 특정 지역에서만 통하는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있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 프로토콜은 애초에 중국 내수용과 해외용 시스템을 동시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 한국, 북미, 유럽 같은 주요 시장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 일본어 같은 여러 언어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관련 자료까지 제공하면서 글로벌 사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잠가버린 스마트 컨트랙트, 1달러라는 가치가 보장된 자산 기반의 토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가격 안정화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정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설계했다는 게 느껴지죠? 결국 올림푸스 프로토콜은 투자자들이 가진 가장 큰 공포들을 사람의 감정이 배제된 투명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를 통해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한 디파이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올림푸스는 그들이 내세운 목표를 정말로 이뤄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